저희가 일부는 6.25 전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앞으로 이제 6.25 전쟁의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그리고 넷째 단계 6.25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6.25 전쟁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 특히 지금 대한민국을 흔드는 자들이 서해 오도를 통해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허구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보는 총괄 시간이지만 총론 시간에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2부는 저희는 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지 그러한 과정을 보는 그런 총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몇 주에 걸쳐서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런 것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일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 일어나 주셔서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조만간 많은 분들이 조만간이 아니라 이미 노래방에 가서 18번이 애국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여기. 잠깐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실내에서 1절을 하고 조신현 교수님이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해주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오늘 강의 2부는 대한민국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진을 좀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좋은 사진이 생생하게 제가 직접 발품 팔고 번들여서 미국에서 많이 구한 사진입니다. 참조로 많은 분들이 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미 국립자료보관청은 한국 해방됐을 때 사진은 별도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2차 대전 사진하고 같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저는 하나 그 중국군들 모습에서 혹시 우리 독립군들 사진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되게 기대를 했었어요. 한 장이라도 나오면 좀 힘이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일개 소대병력이라도 형식적으로 연합군으로 참전했다면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볼 내용은 한반도 해방을 위한 국제 정세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카이로 선언, 저는 제가 요새 와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재수, 산수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갖고 이 국사, 세계사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고산이 옛날 멋있는 그런 꾸며낸 얘기도 많이 있을 그런 것만 열심히 했지, 근현대사는 정말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제대로 안 했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대한민국에 화폐 5만원짜리에 심사임당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고 누가 일으켰는지 그거를 상징하는 인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한국의 현실은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마치 미사역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져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정교조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현실이 된 나라가 돼 있습니다. 한반도 해방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카이로 선언과 테헤란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보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카이로 선언은 1943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공약을 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국을 건설하자고 1943년에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개석을 밀어내고 테헤란에서 스탈린이 딱 끼면서 주제를 유럽 중심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극동 식민지 지역의 민중들에게 자치 능력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정도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나마 테헤란 회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나마라도 우리가 독립이 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얄타는 소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이 대일전에 참전할 거를 흥정하면서 비밀 협정을 맺었고, 미국은 그 한반도에 그 군사주둔 없는 신탁 통치를 얘기하면서 미국, 중국, 소련에서 신탁 통치를 주장한 반면에 소련은 그 영국도 포함하는 신탁 통치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츠담 회담은 포츠담이란 지역은 이제 이 독일이 항복을 2차 세계대전에서 하고
베를린 근처에서 했는데 그 카이로 선언을 이행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진 게 포츠담 회담인데,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소련 때문에 소련이 우리 통일하고는 우리 해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들어와서 빨리 중공군 일본군을 항복시키기를 원했는데, 소련은 한다고 말을 해놓고 시간 끌기만 질질 하다가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리고 나서 이제 일본군이 항복을 할 것 같으니까 그야말로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소련이 하고 협상이 없었다면 이렇게 한반도가 갈라지지는 않았겠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선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한 편의적인 군사 분계선이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만 하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보는 거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날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8월 8일 날 소련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고 이틀 후에,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나면서 소련이 참전합니다. 이제는 일본이 항복을 하겠구나 해서. 그래서 관동군을 항복을 시키는데, 미군 국내에서는 미국의 대한민국을 흔드는 종북 좌익 세력들, 전교조나 이런 애들이 가리키는 교육은 우리 미군 때문에 38선이 갈라졌다고. 그거 맞습니다. 미국 때문에 38선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련은 이미 일본이 8월 15일 항복하기 전에 이미 청진까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북쪽에. 공짜로 완전히 한반도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거를 미국이 38선에서 선을 그어서 못 내려오게 한 겁니다. 그게 미국이 한반도를 반으로 자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안 했으면 온 나라가 공산화됐고 지금 우리는 북한 주민들처럼 살고 있을 겁니다. 개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멀어야 36천이랍니다. 바로 내 친척들이 그렇게 북한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게 됐을 겁니다. 미국이 38선에서 소련을 더 못 내려오게 저지를 안 했다면요. 그리고 1945년 9월 2일 날 미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반 명령에 의해서 38선은 일본의 무장 해제를 위한 편의적인 군사 분계선에 불과하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내용은 전혀 강의를 안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8.15 해방되고 나서 국내의 정치 세력을 보여주면 이미 국내에는 이 좌익 세력이 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 딱 하고 끝난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빨리 안 오네 그러면서 9월 8일 미군은 9월 8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9월 8일과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9월 8일 날 들어오고 9월 9일 날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조인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운영이는 어떻고, 송진우, 안재홍, 정백, 송진우, 그 유명한 박헌영이부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반쪽을 공산화하려나 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8월 15일 해방되고 미국이 국내의 정치 세력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마치 미국이 처음부터 미국의 앞잡이라고 하려고 했다고 가리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에 비토를 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을 통치하에 유엔을 끌어들이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를 그때나 알아가지고 미국이 나중에 1946년 10월 29일 이후에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를 미국에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거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1945년 9월 9일 주한미군 미-20 호치 중장이 이끄는 미-24 군단이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 총독부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지금 주한미군이 있던 자리 거기가 뭐 오역의 자리라고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옛날에는 몽고군이 주둔을 했던 자리입니다. 한강이 바로 옆이 있고 용산이 넓은 지역이라서 주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을 다시 평택으로 옮기게 하면서 국내 예산을 누가 쓰게 한 줄 아세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일어난 일입니다. 미군은 울고 싶은 애들 빰 때려준 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우리 철수할게 하다가 그러면서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런 거 모르죠.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나중에 1946년 1월 16일부터 해서 46년 3월 20일 미소 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립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소련이 계속 걔네들은 미국은 처음에 소련이 얼마나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 10월 22일 날 결국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대한민국은 유엔 하에 아래서 정부 수립을 하는 걸로 1947년 8월 26일 날 미 국무장관 대리인 로버트 로베트가 정부 수립한 유엔의 감시하에 정부 수립을 하는 제안을 해서 그 방법으로 한국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에 대한민국의 한반도 남쪽 그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북한 방문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남쪽에서만 5월 10일 재헌국회에서 선거를 하고 재헌국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미 제주도에서는 선거구가 3개였는데 2개구는 폭동으로 선거가 안 됐습니다. 4.3 사건이요. 저는 나중에 보겠지만 제주도에서 폭동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피난 가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경찰들이 압수한 죽창, 돌칼 막 이런 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그 살해한 양민들 사진들 그런 사진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조작했다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와전이 돼 있는지 왜 제주도를 마치 대한민국의 반역의 세력으로 만들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전마을 사건이라든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 해군 기지가 없이 누가 쳐들어오면 누가 지키나요? 우리는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947년 7월 17일부터 해서 그 8월 15일 건국 공식 행사 사진이나 자료를 보여서 그 과정을 보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8년 12월 12일 그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정부로 대한민국이 승인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고, 그 맛배기로 오늘은 초기에 있던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 사진이 저희가 이렇게 엽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만들기만 하고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 왜 안보 저희는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혼날 얘기, 누가 저를 보고 고소도 하겠죠. 참 6.25 60주년 했던 진짜 2010년에요. 제가 보훈처에 우리나라 예산이 30억을 썼습니다. 보훈처에 국장한 친구가 거기에 총위원장을 맡아 이 단위론도 지원 못 받았어요. 6.25 사진전하고. 그 자가 우리가 지원을 요청을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나중에 또 승진했더라고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지금 21개국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나라 국기를 들고 나오고 6.25 때 우리 도와줬다고 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냐는 소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대만길을 걸어놨냐고 그런 얘기를 했고, 중공군들 우리하고 싸우다 죽은 시체들 사진 걸어놨다고 저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안보, 6.25가 축제입니까? 6.25를 왜 잔인한 사진을 애들한테 보여주냐고 말하는 정교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왜 애들이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무시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고 계신 사진이 1943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카이로 회담 당시의 사진입니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굴이 좀 병색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터키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담배 안 폈으면, 담배 펴도 90살 넘어 살았다고 하는 처칠, 그러니까 누가 담배 안 폈으면 100살도 넘게 살았을 거라고 했던 처칠,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 이 사진은 그 다음에 얄타 회담 때에 1945년 2월 4일, 이때는 이미 전세가 완전히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이 이기는 걸로 나올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힘이 들어서 이 지프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포츠담 회담의 당시의 사진인데, 여기 흰 옷을 입은 놈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 스탈린입니다. 근데 이거 원래 천주교 신부되려고 공부를 했던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제까지 했었다고. 그럼 저도 카톨릭 신자고, 국내에서 요새 대한민국을 흔드는 천주교 신부들하고 수녀님들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45년 10월 12일 날
촬영된 사진인데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날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이 원자폭탄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그 뭐 50배, 100배 수준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거는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요건 45년 9월, 이 모습은 한강변에 이렇게 꼭 같은 그런 건데,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아까 히로시마보다 더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은 이거는 일본 군들이, 일본 관동군이 소련한테 항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소련은 정말 한반도에 아문을 가지고 오는 아주 불량한 놈들이었습니다. 일본이 차라리 좀 버텼으면 미군이 진주하고 한반도가 갈라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945년 9월 2일 날 그 일본군들 그 항복문서에 서명하기 위해서 미 전함 미주리 함에 승선한 그 시게미스 마모루 일본 외무대신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 그리고 우메츠 요시지로 육군 참모총장 모습인데 우리 이자 시게미스 마모루 일본 외무대신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더 우리하고 인연이 있던 이유가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일본 천황 생일 축하 행사에 폭탄을 던졌을 때 그 폭탄에 다리를 잃었습니다. 우리하고 그런 인연이 있었던 그 일본 마모루 외무대신 모습입니다. 그 다음 모습 사진은 뭐 앞으로도 보겠지만 그 메가더 장군이 왼쪽에 있고 우메츠 요시지로 일본 육군 참모 총장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항복문서 서명 그 원문도 저희가 다 확보를 해놔서 그런 것까지도 역사 현장, 우리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일본과 같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한 자들이 당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군들이 1945년 9월 8일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서 들어올 때, 아직 서울에는 들어오지 않고 비행기로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중앙청의 모습입니다. 그 일대에. 그리고 지금 요 앞에 모습은 촛불애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바로 광화문 광장 일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왼쪽에 요시오 쿠츠키 육군 중장하고 여기 기싸우로 야마구치 해군 제독이 앉아있고 요 가운데 인물이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라고 하는데, 이자가 뭐 아베 수상의 할아버지니 뭐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한자가 다르고 이 자가 한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식민지로 만들어서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모습이 바로 이 자가 한 소리 때문에 그 자들의 모습을 연상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나만 살면 되고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온다면 된다는 자들이 종북 좌익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를 가장한 세력도 대한민국을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 지경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용산 조한 미군사령부에 있는 그 당시에 일본군이 주둔하던 데입니다. 그래서 일장기가 내려가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1945년 9월 10일 날, 이제 9월 9일 날 항복문사 서명하고 9월 10일 날 항복 일장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분들 떠날 때 보내고, 요거는 38선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부산에서 환영식을 하던 모습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진이 흥미로울 겁니다. 다들 한복 이렇게 흰색으로 입고, 그리고 여기 사진은 1945년 10월 20일 날 저희가 지금 중앙청에서 환영식,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였는데, 여기 보면 태극기와 대만 지금 자유중국 그리고 성적이 있고, 소련이 연합군이었습니다. 소련하고 영국군, 이렇게 해서 영국 국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처음에 해방이 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오늘은 이제 사진을 위주로 해서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6.25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종북 세력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이 강의 아카데미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줬고 어떻게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됐는지, 건국 과정과 6.25, 그리고 정말 안보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강의를 하는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저기에 그 엽서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네, 고기 좀 주시면, 네, 그거 몇 개만 주시면, 저희가 원래 이거를 판매용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하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엽서로 해서 저희가 6.25를 가볍게 몇 가지 사진으로 해서 한 20장 정도로 설명을 한 그러한 엽서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많지를 않아서 가위바위보로 해서 몇 장, 이 광복 70주년 관해서 이거는 크잖아요. 이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남들이 하도 우리가 열심히 해놓으면 가사 써서 저희 워터마크로 저희 로고도 넣어놓고 못 갖다 쓰게 해놨는데, 내용도 저희 거는 다 한글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25 사진전을 그동안 4,800회 이상 했는데, 외국 사람들도 한 100개 나라 이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6.25 때 우리가 도와줬다, 그런 걸 알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서 좀 없었는데 오늘은 총론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물론 아직도 총론할 게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탈북자들을 한 5명, 6명을 초청해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강의로 별도로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